슈퍼맨과 고질라의 대결은 정말 대박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야기는 슈퍼맨이 고질라를 만나러 날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둘이 싸우게 된 걸까요? 10초 안에 간단히 요약하자면 솔직히 이 부분엔 별 관심 없을 테니까요. DC 코믹스의 악당팀인 리전 오브 둠이 이상한 짓을 하다가 실수로 고질라, 킹콩, 그리고 다른 여러 카이주들을 DC 유니버스 본 세계로 불러들였어요. 사실 고질라가 갑자기 나타나도 딱히 상관없긴 하죠. 어쨌든 고질라는 메트로폴리스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멋진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슈퍼맨이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설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존재는 메트로폴리스 시민들에게 위협이에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해결합시다. 고질라는 슈퍼맨을 그냥 쳐다봅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왜냐면 이건 고질라니까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빨간 잠옷 입은 남자야. 너랑 싸우는 게 내 시간을 낭비할 만큼 가치 있나 라는 표정이죠. 그런데 슈퍼맨이 계속 말하는 순간 고질라가 원자열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질라는 원자열선을 발사하기도 전에 슈퍼맨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 며 냅다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이게 고질라를 쓰러뜨리기엔 부족합니다. 그건 그냥 좋아, 이제 싸움이 시작이군 이라는 신호에 불과했죠. 슈퍼맨은 다시 공격을 시도합니다. 펑. 하지만 고질라의 꼬리에 맞아 건물을 뚫고 날아갑니다. 그때 플래시가 나타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플래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빠르게 뛰는 것뿐이라 그저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후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원더우먼, 슈퍼걸, 진짜 멋지죠. 할 조던 그린 랜턴, 호크걸, 가끔 멋질 때도 있긴 하죠. 그리고 올리버 퀸, 그린 에로우가 합류합니다. 그린 에로우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어벤져스 영화에서 호크아이가 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멋지긴 하죠. 여기 있다는 게 좋긴 한데 결국 뭘 할 건데요? 로키를 쏘려고 하다가 스펙타큘러하게 실패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나머지 멤버들도 속속 합류하면서 상황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점점 실감하게 됩니다. 일부는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일부는 전혀 모르는 것들입니다. 센트럴시티에는 거대한 거미가 있고 테미스키라에는 메머드가 있고 메트로폴리스에는 고질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놀라운 일이지만 거대한 박쥐가 등장합니다. DC는 이런 설정을 정말 즐기며 쓴 게 분명하네요. 이 시점에서 배트맨 패밀리가 등장합니다. 배트맨, 로빈, 제이슨 토드, 나이트윙, 그리고 배트걸, 바바라 고든. 배트걸은 정말 멋진 캐릭터죠. 사이보그도 합류하는데 뭐 반가운 일인가요? 정의의 리그에서 걸어다니는 아이폰이라 불리는 그가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블랙 카나리도 등장하는데 솔직히 그녀는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멋진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제 슈퍼맨이 고질라와의 대결에서 다시 공격 태세로 돌아섭니다. 호크걸도 합류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 고질라를 공격하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고질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학습합니다. 그는 보기보다 훨씬 빠르고 그 거대한 크기와 내구성을 고려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합니다. 장면은 다시 고담시와 거대한 박쥐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한데요. 케이트 케인, 즉 배트우먼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캐릭터로 요즘 DC 코믹스에서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능력을 발휘한다 해도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투페이스, 솔로몬 그런디 같은 악당이라면 배트 패밀리가 이미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겠지만 지옥에서 날아온 듯한 거대한 박쥐, 그건 정기적으로 상대하던 일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그 박쥐는 초음파 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트윙 비행기를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비명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상했겠지만 부수적인 피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잔해가 사람들 위로 떨어지고 혼란이 온 도시에 퍼지죠. 만약 제가 이 상황의 히어로라면 솔직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기 미안한데 잔해가 떨어진다니 정말 안 됐네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해서요. 하지만 배트 패밀리는 영웅답게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구하러 다닙니다. 이 채널을 오래 본 사람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악당이 될 겁니다. 전 완전한 악당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이슨 토드의 멋진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의 캐릭터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제이슨 토드는 살인을 꺼리지 않는 자경단원입니다. 그는 배트맨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로 배트맨이 고수하는 살인, 금지 원칙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배트맨의 사고방식은 이렇죠. 물론 조커를 죽이면 미래의 조커가 죽일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지. 하지만 매살인 금지 원칙이 더 중요해.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남녀노소가 희생되든 상관없어.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배트 패밀리가 제이슨 토드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말리는 장면입니다. 제이슨은 아마 지금까지 본 총 중 가장 크고 놀라운 무기를 들고 거대한 생물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간단한 생각이 있습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죠. 하지만 배트 패밀리는 두 가지 이유로 걱정합니다. 첫째, 그 총이 생물을 죽일 수 있을지 확신이 없고, 둘째, 설령 죽인다 해도 생물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것이 고층 빌딩에 추락해 수천 명을 죽게 한다면 과연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하지만 제이슨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걸 죽이지 않으면 어차피 수천 명이 죽게 될 거야.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야.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 배트맨, 나이트윙, 그리고 다른 멤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이슨은 방아쇠를 당깁니다. 하지만 총알은 생물을 죽이지 못합니다. 대신 주변 지역이 폭파되고 생물은 살아남습니다. 그러자 배트 패밀리는 제이슨이 한 일에 대해 소리치며 분노합니다. 그때 사이보그, 일명 아이폰이 등장합니다. 사이보그는 블랙 카나리를 위해 본질적으로 소닉 앰플리파이어, 음향 증폭기를 조립합니다. 계획은 간단합니다. 이 장치를 배트윙이 연결해 생물에게 다가간 다음 블랙 카나리가 이 증폭기를 통해 초음파를 쏘는 거죠.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은 정말 장관입니다. 배트윙이 생물 가까이 날아가고 블랙 카나리가 앰플리파이어를 통해 생물의 얼굴에 직접 초음파 비명을 내지릅니다. 이 소리는 생물을 완전히 압도하며 생물이 의식을 잃거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결과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장면은 정말 대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장면은 다시 슈퍼맨, 고질라, 그리고 호크걸의 싸움으로 전환됩니다. 이들의 싸움은 정말 잔혹합니다. 끝없는 혼란과 파괴가 이어지죠. 슈퍼맨은 빠르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고질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 둘째,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고질라 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라야라는 친구가 말하더군요. 고질라는 때로는 선역, 때로는 악역이야. 가끔은 그냥 인간들에게 누가 책임자인지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서 몇 대 치고 다시 바다로 사라지는 게 고질라 영화의 전부야. 솔직히 말해,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딱 그겁니다. 고질라는 그냥 나타나서 슈퍼맨과 영웅들을 두들겨 패고 자기 우위를 과시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은 정말 멋집니다. 영웅들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지만 호크걸은 고질라의 거대한 손에 맞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샤잠, 즉 빌리 베슨이 그녀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리가 등장했고 이제 고질라를 상대하는 사실상 두 명의 슈퍼맨이 생겼습니다. 이 와중에 고질라는 원자 열선을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질라가 힘을 끌어모으고 나면 펑, 원자 열선이 발사됩니다. 이 공격은 슈퍼맨을 향해 날아가고 동시에 슈퍼맨은 자신의 열시선을 발사합니다. 장면은 정말 장엄한 대치로 두 에너지가 부딪히며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심지어 샤잠마저도 놀라며 속으로 생각하죠. 이건 정말 멋지다. 그때 샤잠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는 고질라의 머리 위로 날아가 착지한 후 외칩니다. 샤잠. 번개가 그와 고질라를 동시에 강타합니다. 이건 정말 대담한 시도였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샤잠이 다시 빌리 베슨으로 돌아오자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칩니다. 와, 진짜 멋졌어. 솔직히 우리 모두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초능력은 언제나 멋진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장면은 정말로 멋졌습니다. 하지만 슈퍼맨은 빌리를 나무라며 그건 너무 위험했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문제는 고질라가 이제 장난을 끝내려 한다는 점입니다. 영웅들이 재정비하는 동안 고질라의 태도가 변화마이켜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재밌었지만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고질라는 파괴적인 원자열선 공격을 발사합니다. 펑. 슈퍼맨은 그 강력한 공격을 정통으로 맞고 메트로폴리스 거리로 추락하며 완전히 의식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빌리 베스는 힘을 잃은 채 서 있고 뒤에서는 고질라가 승리를 외치는 듯한 포효를 울립니다. 야수온 고질라는 강철의 사나이를 압도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피스. 이번 이야기는 슈퍼걸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모든 게 결국 그녀와 연결됩니다. 한편 플래시는 아이언 하이츠 감옥에서 거미처럼 생긴 크툴루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니 그냥 크툴루라고 부르죠. 그런데 플래시가 고전하고 있어요. 이상한 안개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언 하이츠의 모든 악당들이 탈옥을 시도합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플래시가 평소보다 느려진 덕분에 악당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남자가 가스 때문에 고전한다니 참 웃기죠. 하지만 바로 그때 슈퍼걸이 나타나서 그녀의 슈퍼프레스로 안개를 날려버리고 플래시를 구해줍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악당들은 거의 다 제압되죠.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슈퍼걸이 그린 랜턴과 대화 중에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그의 심장 박동이 들리지 않아. 그린 랜턴이 놀라며 묻죠. 뭐라고? 그녀가 계속 말합니다. 나는 항상 그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멈췄어. 바로 그 순간 둘은 알게 됩니다. 슈퍼맨이 죽었다는 사실을요. 맞아요. 지난 영상에서 고질라가 슈퍼맨을 죽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장면이 뉴욕으로 전환되며 슈퍼맨의 생명이 없는 몸이 땅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옆에 빌리 베슨, 즉 샤잠이 서서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오 맙소사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아담 스매셔가 등장하죠. 아담 스매셔는 마블 코믹스의 자이언트맨과 비슷한 캐릭터예요. 몸이 커질수록 힘도 세지는 능력을 가졌죠. 그는 고질라와 맞붙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고질라가 뭐라고 하냐면요. 강하게 덤벼봐라. 그러더니 꼬리를 휘둘러 아담 스매셔를 날려버립니다. 아담 스매셔는 최선을 다해 버텨보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죠. 예상대로 그는 완전히 당하고 맙니다. 호크걸이 빌리 베슨을 도우러 나타나며 말합니다. 슈퍼맨을 여기서 빼내야 해요. 어떻게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해요. 그들 입장에선 슈퍼맨이 단지 의식을 잃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질라가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라고만 여길 뿐 그가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리 베스는 고질라와의 싸움을 지켜보며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질라가 아담 스매셔를 쓰러뜨리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질라는 정말 한치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모두를 쓰러뜨리고 있는 모습을 본 빌리는 생각합니다. 이 녀석은 리그 멤버들을 하나씩 죽이고 있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결국 빌리는 고질라를 분산시키기로 결심하고 호크걸에게 말합니다. 슈퍼맨을 여기서 빼내. 하지만 그녀는 거부하며 대답합니다. 당신을 두고 떠날 수는 없어. 빌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건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책임져야 해. 빌리 베슨에 대해 중요한 점은 그가 과소평가된 캐릭터라는 겁니다. 만화책 팬들은 그의 진가를 알고 있지만 비만화 팬들은 그저 영화 속 제커리 리바이의 역할로만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사실 빌리, 즉 샤잠은 슈퍼맨만큼 강력하며 때로는 마법을 사용하면 그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빌리는 번개를 소환하며 외칩니다. 샤잠. 이 힘으로 고질라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고질라를 쓰러뜨리지는 못했지만 슈퍼맨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런 다음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빌리와 호크걸은 고질라를 맹공격해도시 반대편 건물들로 날려밉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부수적 피해가 발생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됩니다. 역시 정의의 리그도 전투 중에 민간인들의 안전을 항상 고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야기는 플래시로 전환됩니다. 슈퍼걸과 그린 랜턴이 슈퍼맨을 도우러 간 사이 플래시는 혼자 남아 탈옥을 시도하는 악당들에 맞서고 있죠. 캡틴 콜드를 포함한 로그 멤버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플래시를 잠시 얼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그린 랜턴으로 관심을 돌리죠. 이 시점에서 그린 랜턴은 이미 회복되어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면은 원더우먼과 도나 트로이로 넘어갑니다. 이들은 거대한 메모드와 싸우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 이 부분은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제 올리버 퀸, 즉 그린 에로우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 모든 혼란이 렉스 루터와 그의 팀이 차원간 여행을 어지럽히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실수로 타이탄들 고질라, 킹콩,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괴수들로 가득 찬 다른 현실로 뛰어들었고 결국 그들을 DC 유니버스 본 세계로 끌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린 에로우가 아무리 멋지고 재치 넘치는 캐릭터라도 타이탄들과 맞서는 데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진짜 초능력은 없고 단지 멋진 화살과 몇 가지 기발한 트릭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거대 괴수들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그는 킹콩, 즉 야수가 다른 타이탄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광경이지만 올리버가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혼란과 부수적 피해가 난무하는 가운데 올리버는 결국 튕겨 나가버립니다. 슈퍼걸이 나타나 킹콩과의 상황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녀는 킹콩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내 친구에게서 물러나 주세요. 호기심 많은 킹콩은 잠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올리버를 보며 말합니다.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킹콩은 흥미로워하며 그녀에게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히 외치며 그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안 돼! 하지만 문제는 고질라를 날려버린 것 같은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킹콩은 단지 얼굴을 닦으며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마. 슈퍼걸은 포기하지 않고 킹콩을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슈퍼걸 대 킹콩의 싸움은 정말 장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모두가 기다리는 건 결국 킹콩과 고질라의 불가피한 대결일 뿐이죠. 한편 고담시에서는 배트맨, 배트우먼, 블랙카나리, 다이나, 사이보그, 일명 아이폰과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배트맨은 그들이 배치한 심박수 억제 장치가 생물을 현재 진정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이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블랙카나리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타이탄들은 어디서 왔고 왜 도시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답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더 깊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빌리 베슨이 등장해 이렇게 인정합니다. 사실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일을 망쳤어요. 솔직히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배후에는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이야기는 계속되면서 더 많은 내용이 다뤄지겠지만 빌리 베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제가 좀 망쳤어요.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점점 자신이 모든 일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과 대화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슈퍼맨이 죽었어요. 저는 단지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건 제 잘못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멤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가 내 잘못인데? 빌리가 대답합니다. 슈퍼맨의 죽음이요. 그 순간 방 안은 정막에 휩싸입니다. 침묵을 깬 건 사이보그입니다. 로이스에게 알려야겠어. 그러나 배트맨은 즉시 제지하며 말합니다. 안 돼. 로이스 레인에게 절대 말하지 마. 클라크를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의 죽음을 언급하지 마라. 배트맨 만화에 익숙하다면 그가 항상 표면적인 말 뒤에 메시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이 순간에도 그의 말에는 은유적인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고질라를 향한 경고죠. 비록 고질라가 들을 수는 없지만요. 배트맨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고질라는 슈퍼맨을 이긴 게 아니야. 단지 그를 화나게 했을 뿐이야. 고질라는 돌아서서 아담 스매셔를 죽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아담 스매셔는 별로 강하지 않으니까요. 그 사이 배트맨은 슈퍼맨을 크립토니안 치유 매트릭스에 넣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를 태양 배열설알 RI라 부르지만 개념은 비슷합니다. 슈퍼맨에게 태양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를 다시 살릴 수 있길 바라는 거죠.
크립토니안 치유 매트릭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장치는 1992년 더 디터 오브 슈퍼맨 스토리 아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다를 수도 있어요. 슈퍼맨이 둠스데이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죠. 팬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 사건은 만화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슈퍼맨 로고가 그려진 커버가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슈퍼맨의 죽음 이후 여러 유사 슈퍼맨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이보그 슈퍼맨은 꽤 멋졌습니다. 결국 슈퍼맨이 돌아왔고 우리는 그가 실제로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죠. 대신 그는 크립토니안 치유 매트릭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슈퍼맨 스파라고 보면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편안한 케어, 마사지, 심지어 새로운 헤어스타일까지. 네, 그가 돌아왔을 때 슈퍼 멀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죠. 앞은 단정하고 뒤는 자유분방한 스타일로요. 진지하게 말하자면 크립토니안 치유 매트릭스는 슈퍼맨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DC는 수년 동안 슈퍼맨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을 때 일종의 동면 상태에 들어가 회복한다고 설정했습니다. 느슨한 개념이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정이죠. 이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슈퍼맨에게 심장박동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슈퍼걸만이 그의 생존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마 아무도 청진기를 가져오지 않았거나 크립토니안 생체 신호를 확인하려면 슈퍼 청진기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스티스 리그는 여전히 슈퍼맨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배트맨조차도 이 불확실성에 눈에 띄게 동요합니다. 리그는 빠르게 배트맨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신을 딴 데로 돌릴 목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배트맨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걸어다니는 맥거핀 그 자체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 대비되어 있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상황조차도요. 배트맨이 신과 싸운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그의 유틸리티 벨트에서 안티갓 배터랭을 꺼내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배트맨이 감정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목표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표는 곧 배트맨의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복수에 집착한 배트맨은 정말로 두려움을 자아내는 존재입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렉스 루터와 그의 도움의 군단 역시 여전히 가장 멋진 악당 그룹 이름 중 하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붐투비를 조작했고 어떻게든 드림스터를 손에 넣었습니다. 붐투비는 루터와 그의 팀을 고질라와 타이탄들이 존재하는 또 다른 우주로 이동시킨 텔레포트 장치입니다. 반면 드림스토르는 꿈이나 허구의 물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유물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해 루터와 그의 동료들은 고질라와 타이탄들을 DC 유니버스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드림스토리를 찾아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조금 맥거핀 같긴 하지만 누가 신경 쓰나요? 우리는 몬스터들이 저스티스 리그와 싸우는 걸 보러 온 거지 논리를 따지러 온 게 아니니까요. 사이버그, 우리가 아이폰이라고 부르는가, 괴물들을 끌어모으던 신호를 방출했던 비콘의 마지막 위치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비콘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곳에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이버그는 또한 거대한 개, 혹은 정확히 뭐라 부르든 가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 북미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사이 고질라는 메트로폴리스를 향해 직진하고 있습니다. 리그는 이 모든 게 슈퍼맨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 때문이며 고질라가 일을 끝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장면은 슈퍼걸로 전환됩니다. 그녀와 킹콩은 지난 만남 이후로 계속 팽팽한 대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킹콩이 슈퍼걸에게 손을 뻗으려 했고 슈퍼걸은 마치 찰튼, 헤스턴처럼 외쳤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이 못된 원숭이. 그 이후로 두 캐릭터는 서로를 노려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슈퍼걸은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킹콩은 고질라와 다릅니다. 킹콩은 단순히 나타나 인류를 두들겨 패고 떠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더 평화적이고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지닌 듯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고질라가 공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일으키는 파괴를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질라는 단지 신경 쓰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슈퍼걸은 킹콩을 떠나
슈퍼맨 상태를 확인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올리버 퀸에게 말합니다. 여기 남아서 이 녀석을 잘 지켜봐. 킹콩은 당연히 등을 돌리며 눈에 띄게 화를 냅니다. 슈퍼걸이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올리버 퀸에게 화가 납니다. 이유요? 올리버가 슈퍼걸의 온리펀스 링크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농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올리버와 킹콩이 리그 오브 애서신스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입은 이 이야기에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킹콩이 리그 오브 애서신스를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장면이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저스티스 리그와 몬스터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러 왔지. 활을 든 한 사람이 암살자들과 싸우며 유머를 날리는 장면을 보러 온 건 아니니까요. 올리버는 자신이 이 싸움에 끼어들 여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칩니다. 그는 배에 올라타 떠나며 이 순간은 코믹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면은 다시 저스티스 리그 워치타워로 전환됩니다. 이번에는 로이스 레인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멋진 장면이고 개인적으로 슈퍼맨, 레거시나 DC 유니버스의 미래, 슈퍼맨 이야기에서 제임스 건이 집중해줬으면 하는 요소입니다.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의 관계는 상징적입니다. 비록 이 현실에서는 그들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슈퍼맨과 로이스 궁극적인 코믹스 커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이스 레인은 한때 전형적인 위기에 빠진 여성 캐릭터로 묘사되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슈퍼맨에 대한 소식을 듣고 워치타워로 찾아옵니다.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슈퍼맨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로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맨의 곁에 서서 그녀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태양 배열이 당신의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 재킷 주머니에서 이걸 발견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약혼 반지를 꺼냅니다. 저녁 식사 중에 저에게 프로포즈하려 했던 거죠. 그녀는 울먹이며 덧붙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제 대답은 네예요. 이 우주에서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이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지만 로이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슈퍼맨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야 해요.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이걸 끼고 싶거든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슈퍼맨은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노래처럼 말하자면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니까요. 그 순간 그린 랜턴이 등장하며 분위기를 깹니다. 방해해서 미안한데 그가 말합니다. 아쿠아맨한테 긴급 호출이 왔어. 그걸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집으로 데려다 줄까? 로이스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어디도 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라면 드 그레이트 오닉과 필로 싸워보시죠. 그린 랜턴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알겠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장면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로이스 레인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과 희망 사이에 서 있습니다. 슈퍼맨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 채 애도와 결의 사이에서 그녀의 감정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로이스 레인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녀의 탐정 같은 본능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위기의 여성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캐릭터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로이스 레인의 영감 중 하나는 토치 블레인이라는 허구의 기자 캐릭터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기자로. 흥미로운 개념이니 한번 찾아보세요. 로이스는 특유의 직감에 따라 저스티스 리그의 모든 영상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로이스입니다. 렉스 루터가 지난 24시간 동안 한 모든 행동을 알려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가 묻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나요? 로이스는 대답합니다. 붉은 돌이에요. 그녀는 분명히 드림스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 저스티스 리그는 아틀란티스에 도착합니다. 아쿠아맨은 거대한 바다 괴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괴물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냥 스티브라고 부르기로 하죠. 팀은 농담을 던지며 아쿠아맨에게 말합니다. 물고기랑 대화하잖아. 왜 얘랑은 안 해? 하지만 진지하게 이 괴물은 아틀란티스에 분명하고 현재 진행형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죠. 아쿠아맨은 대왕 오징어, 상어,
심지어 개들까지 소환해 괴물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납니다. 이 장면은 어쩐지 코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쿠아맨과 그의 해양생물 군대가 이 거대한 괴물을 멈추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죠. 백상아리, 대왕오징어, 개들까지 모두 이 압도적인 괴물의 힘에 의해 전멸하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빠르게 이 괴물들이 특정 위치로 끌려오도록 전 세계 곳곳에 비콘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아틀란티스에 있는 비콘은 이 괴물을 끌어들였고, 이는 악당들이 의도적으로 저스티스 리그를 공격하도록 설계된 전략임이 분명합니다. 팀은 괴물을 물리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괴물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대한 먹물 구름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유일한 방어 수단일 리가 없잖아. 누군가가 말하만 합니다. 그린 랜턴이 나서서 그의 하드라이트 구조물로 모두를 먹물 구름에서 보호합니다. 그러나 사이버그, 아이폰과 끼어들어 예상했던 것을 확인합니다. 맞아요. 분명히 그 아래 비콘이 있어요. 그의 말은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며 긴장감을 더욱 높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메트로폴리스 괴물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질라가 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고질라는 극적인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그는 모습을 드러내고 목표를 조준한 뒤 원자열선으로 괴물을 강타합니다. 진정한 괴수답게 압도적인 장면을 선사하죠. 이 순간 그린 랜턴은 마치 고질라, 천천 펄스 파시니 와타나베 캐를 떠올리게 하는 말투로 간단히 말합니다. 싸우게 두죠. 저스티스 리그는 한 발 물러서서 고질라와 괴물이 맞붙는 것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초반에는 고질라가 심하게 얻어맞는 듯 보입니다. 다른 괴물이 우세를 점하는 듯하죠. 하지만 고질라는 다시 포효하며 원자열선을 한 번 더 발사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 괴물에게 자신이 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임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문제는 이 싸움이 빠르게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희생이 이해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고질라는 생각하고 느끼는 괴물이며 이 전투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면 아틀란티스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자 아쿠아맨이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의 깊은 바다로 뛰어들어 거대한 사슬을 풀고 크라켄을 해방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크라켄이 등장합니다. 그 출현은 정말 장엄하고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시점은 다시 올리버 퀸으로 전환됩니다. 배에 숨어있던 올리버는 우연히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거대한 해골입니다. 이 해골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며 정확히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킹기도라의 머리 중 하나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할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고질라, 크라켄,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괴물이 나와요. 댓글에 이름을 남겨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팀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세 괴물의 대결이 벌어지는데 아쿠아맨, 메라, 원더우먼 같은 영웅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어요.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원래 계획은 크라켄을 풀어 고질라와 싸우게 해서 아틀란티스를 구하려는 거였죠. 이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전 세계 여러 곳에 고질라를 불러오는 신호기를 심어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렉스 루터가 짠 함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맞아요. 렉스 루터가 이 이야기의 배후에 있었어요. 진짜 대단하죠. 전투 장면은 기대하신 그대로입니다. 괴물들이 서로 주먹을 날리고 혼란스럽고 엄청난 싸움이에요. 그야말로 대서사시죠. 그린 랜턴이 등장해 팀을 빛으로 만든 그물에 가둡니다. 꽤 멋지더라고요. 덕분에 팀은 당분간 메인 전투에서 빠져요. 그 사이 크라켄은 고질라를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크라켄의 발톱이 고질라를 꽉 잡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죠. 한편 저스티스 리그는 신호기를 최대한 빨리 치우려고 분주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돔이 깨지고 혼란과 파괴가 가득합니다. 그린 랜턴은 결국 팀을 놓아주고 플래시를 쫓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플래시는 열심히 수영하고 있지만 단단한 땅 위에서처럼 빛의 속도로 달리진 못하죠. 그래도 가능한 한 빠르게 헤엄치고 있어요. 그린 랜턴은 빛으로 만든 보호막을 돔 주위의 생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킵니다.
크라켄이 마침내 고질라를 붙잡자 원더우먼과 아쿠아맨은 좋아, 크라켄이 알아서 할 거야. 우린 우리 일을 하자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큰 착각이었죠.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우리는 대단한 전투 장면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고질라가 원자열선을 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BOM, 크라켄은 단 한 발에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로 어떡하지? 바로 이때 그린 랜턴이 등장해 구원투수가 됩니다. 그는 돔 위에 빛으로 만든 구조물을 생성해 모두를 가두고 다음 계획을 고민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제 장면이 올리버 퀸에게로 전환됩니다. 네, 알아요. 올리버가 본 생물은 스컬 아일랜드에서 나온 크롤러 중 하나였죠. 하지만 제가 이걸 코도르라고 믿게 해주세요. 알겠죠? 저의 환상을 깨지 마세요. 그게 진짜 코도르라면 멋질 테니까요. 여기서 암살자 연맹 리그 오브 애사신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리그 오브 섀도우, 리그 오브 섀도우스는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며 나중에 만화로 각색된 겁니다. DC 코믹스에서는 항상 암살자 연맹으로 불렸습니다. 올리버 퀸은 언제나처럼 약간 엉뚱하지만 능력 있는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만의 생각에 잠기다가 은신처에서 기어나오자마자 암살자 연맹의 멤버들 무리에 딱 마주칩니다. 자신이 소리내어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방금 그 말들을 다 소리내어 했나요? 그들은 아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는 어차피 상관없어 라고 응수합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올리버는 멋지지만 무적은 아니니까요. 자신의 열쇠를 깨달은 그는 폭발 화살을 쏘아 혼란을 일으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도망칩니다. 수영하며 그는 생각합니다. 좋아, 암살자 연맹이 끼어들었군. 훌륭해. 저스티스 리그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는데 말이야. 이제 정말 흥미로운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사이보그 혹은 우리가 아이폰이라고 부르는 인물과 주목받습니다. 솔직히 그 별명이 잘 어울리잖아요. 사이보그는 배트맨 쪽으로 날아가며 통신을 하고 있고 여기서 게임 체인저급 정보를 알게 됩니다. 렉스 루터의 파일을 습격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모나크와 관련된 파일들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는 엄청난 일이자 더 강렬한 이야기를 예고하는 복선입니다. 렉스 루터와 그의 팀은 이미 이 정보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스티스 리그는 이제야 이를 알게 됩니다. 관객으로서 우리는 모나크가 고질라, 킹콩, 그리고 그 모든 괴물들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타이탄들을 연구하는 조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그 괴물들이 그 세계에서 DC 유니버스로 끌려온 것을 기억하시죠? 저스티스 리그가 이제 모나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서 사이보그, 아이폰 가중위한 언급을 합니다. 모나크 파일의 요약본을 보냈어요. 모든 타이탄들의 알려진 강점과 약점을 하이라이트로 표시했습니다. 전략가인 배트맨이 곧바로 반응합니다. 지금 검토 중이다. 아틀란티스 상황은 사이보그가 대답합니다. 아직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샤잠, 메라, 그리고 스컬 아일랜드에 있는 그린 에로우로부터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슈퍼걸은 그곳으로 돌아가서 개콩들이라고 불리는 원숭이를 확인하려고 가는 중입니다. 파일에 따르면 콩은 타이탄 중에서 좋은 편대에 가까운 존재로 보입니다. 이제야 드디어 콩을 스토리에 끌어들이려는 복선이 보입니다. 벌써 4번째 이슈인데 콩은 그저 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콩이 마지막 순간에야 등장한다면 꽤나 실망스러울 겁니다. 배트맨은 늘 그렇듯 한 발 앞서 생각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300피트짜리 동맹을 만들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이지. 그런데 내가 보낸 스펙 검토해봤어? 사이보그가 대답합니다. 네, 봤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야심찬 계획이에요. 배트맨은 물러서지 않고 설명합니다. 플래시와 그의 친구들 도움을 받으면 이 계획을 실현할 수 있어. 그들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코스믹 트레드밀을 만드는 겁니다. 코스믹 트레드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 장치는 사용자가 특정 방사선 유형을 이용해 시간을 앞뒤로 여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양, 불세의 방사선은 미래로, 이의 방사선은 과거로 이동하게 합니다. 이 장치가 흥미로운 이유는 코스믹 트레드밀이 등장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월리 웨스트가 장치를 가동하거나 중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결국 이 장치는 베리 앨런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믹 트레드밀은 베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그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슈퍼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녀는 킹콩을 영입하기 위해 스컬 아일랜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고릴라 그로드와 고릴라 시티의 주민들 또한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콩의 힘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꽤나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만약 당신이 고릴라 시티의 일원이고 갑자기 현실에 300피트짜리 거대 고릴라가 나타난다면 신으로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고릴라 그로드는 대체 현실에서 콩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이런 행동을 시작했죠. 그는 콩을 신으로 간주하고 아마 고릴라 시티로 돌아가면 저기 300피트짜리 고릴라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 신이야. 다 같이 가자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여기 있는 거죠. 당연히 슈퍼걸이 이들을 금방 제압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릴라 그로드의 텔레파시와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 있긴 하지만 슈퍼걸은 보통 이런 것들에 저항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로드가 텔레파시로 콩을 조종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곧 녹색 크립토나이트 뿔을 꺼냅니다. 이 뿔은 크립토나이트 방사선을 방출하여 슈퍼걸을 약화시키고 그로드가 텔레파시로 그녀를 압도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한편 슈퍼걸에게 푹 빠져있던 킹콩은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최악이라고 말하지만 이 경우 최악은 슈퍼걸에게 완전히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어납니다. 슈퍼걸은 콩을 가차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2024년 데이팅은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심지어 300피트짜리 고릴라에게도요. 이제 장면은 샤잠으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듯 샤잠은 슈퍼맨이 공격당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슈퍼맨은 모든 기준에서 보면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죽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들은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고 빌리 베스는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깁니다. 사실 이건 고질라의 잘못이지만 빌리는 상황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별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책감에 빠져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자인 배트맨은 빌리에게 스스로를 벌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내 분노를 생산적인 것으로 바꿔라 라고 충고합니다. 합리적인 조언이죠.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가장 나쁜 것은 자기 파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리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렉스 루터의 본부로 곧장 향해 그와 그의 부하들과 싸울 결심을 합니다. 빌리는 상당히 잘 버티며 싸우지만 그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렉스 루터의 본부에는 DC 유니버스의 강력한 악당들이 모두 모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리는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그는 캡틴 콜드 같은 강적들과 맞서며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힘 좀 제대로 써보라고 라며 콜드와 부딪히며 농담까지 던집니다. 그러다 몽골이 등장하며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몽골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 정도로는 어림없지. 하지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순간 기간타가 등장합니다. 50피트 크기의 강력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몽골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단 한 방에 몽골을 쓰러뜨리며 그녀의 초인적인 힘을 과시합니다. 한편 이야기는 아틀란티스에 있는 할 조던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그린 랜턴의 빛 구조물을 사용해 돔이 거대한 바닷물의 압력으로 무너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의지가 거의 무한하다고 평가받는 할에게도 이 작업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그린 랜턴의 힘은 의지력에서 비롯되며 할 조던의 의지는 전설적입니다. 그는 한때 순수한 의지력만으로 자신의 그린 랜턴 반지를 만들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믿기 힘든 일이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그것이 실현될 정도라니요. 하지만 그의 굴하지 않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10,000파운드의 바닷물 압력이 그를 점점 압박해 옵니다. 아쿠아맨, 메라, 그리고 아틀란티스 병사들은 이런 환경에 자연적으로 적응되어 있지만 할은 그렇지 않기에 그 부담이 엄청납니다. 이 압박은 엄청나며 버티는 것 자체가 싸움입니다.
결국 할조도는 압박에 점점 무너져 갑니다. 그의 빛 구조물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돔은 붕괴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던 순간 존 스튜어트, 제시카 크루즈, 가이 가드너, 그리고 사이먼 바즈가 마지막 순간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할을 구해내며 각자의 그린 랜턴 힘을 결합해 구조물을 보강합니다. 존 스튜어트와 가이 가드너의 활약, 그리고 제시카 크루즈와 사이먼 바즈의 도움을 기대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만족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랜턴들이 항상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등장은 온디나이 멋졌고 할을 구하며 하루를 빛냅니다. 한편 고질라는 크라켄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폐허 속에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아쿠아맨이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엔터 메탈로 만든 사슬을 고질라의 발에 감습니다. 메탈이 생소하다면 이것은 DC 유니버스에서 가장 강력하고 내구성이 높은 금속 중 하나입니다. 마블의 오로 금속과 아다만티움의 혼합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질적으로 깨지지 않으며 고질라를 묶어두기에 완벽한 소재죠. 이제 장면은 렉스 루터로 전환되며 상황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렉스가 묻습니다. 연결 상태는 안정적인가?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90분 동안 온라인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시스템은 안정적입니다. 렉스가 명령합니다. 시작해. 연결을 실행하라.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연결됐다. 목소리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루터 씨? 렉스는 단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강력하다. 목소리가 덧붙입니다. 렉스, 순간을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타이탄 4마리가 당신 쪽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카고질라 시스템에 신호기가 내장되어 있는 것 같으니 찾아서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렉스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아니, 오게도라. 그들에게 누가 진정한 알파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메카고질라가 등장하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면은 다시라스 알굴과 암살자 연맹으로 전환됩니다. 그들은 라자루스 화산으로 날아가며 거대한 해골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 이 해골을 화산에 떨어뜨려 이 무시무시한 생명체를 부활시키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DC 유니버스는 단순히 타이탄의 난동을 넘어 지구를 관통하며 행성을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종말급 괴물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사이버그, 일명 아이폰과 저스티스 리기에게 상황을 전하는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타이탄들이 등장한 지 이제 10일이 지났습니다. 고질라, 킹콩, 그리고 나머지 모두.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이제 막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슈퍼맨은 쓰러졌고 슈퍼걸은 실종 상태이며 샤잠은 두옴의 군단의 인질로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토이맨이나 드림스톤의 토이맨과 드림스톤의 중요성은 막대합니다. 특히 드림스톤은 핵심 열쇠입니다. 두옴의 군단이 타이탄들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스티스 리그가 그 전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타이탄들은 본래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에서 고질라는 슈퍼맨을 쓰러뜨렸습니다. 샤잠은 두움의 군단과 맞서려 했지만 금세 제압당했습니다. 슈퍼걸은 여전히 고릴라 그로드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게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아쿠아맨이 희망을 불어넣으려 노력합니다. 모든 소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틀란티스 돔의 수리와 강화 작업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다음 공격을 막을 준비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저스티스 리기의 나머지 멤버들은 별로 감명받지 않습니다. 오, 정말 작은 승리에 감사하자, 아쿠아맨. 누군가 비꼬며 말합니다. 물고기 사람들로 가득 찬 돔의 안전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였죠. 안 그래요? 비꼬는 말에도 불구하고 아쿠아맨의 업데이트는 혼란 속의 작은 승리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 초점은 배트맨으로 옮겨지며 상황은 더욱 긴박해집니다. 고질라가 여전히 바다 밑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는 엔트 금속 체인에 묶여 있어 지금으로선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 체인은 고질라에게도 너무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는 고질라 팬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고질라는 익사할 수 있을까요? 아가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스토리 편의상 물속에 무한히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고질라가 무력화된 동안 메트로폴리스를 향해 이동 중인 다른 세 타이탄이 있습니다. 털복숭이 메모드 타이탄, 거미 타이탄, 그리고 용 타이탄입니다. 배트맨의 팀은 이 괴물들이 고질라에 필적하는 힘을 지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상황은 더 이상 위험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합니다. 안타깝게도 고질라, 모스라, 로단, 킹콩 외의 새로운 타이탄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로에 메트로폴리스가 있다는 점에서 저스티스 리그가 그들을 막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라이아의 말에 따르면 로단은 그냥 게으르답니다. 이제 킹콩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시작된 이래 킹콩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주목할 만한 역할은 바로 슈퍼걸에게 완전히 반한 겁니다. 킹콩은 그녀에게 접근하려 했고 슈퍼걸은 단호하게 그런 행동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외에는 그의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고릴라 크로드는 초능력을 증폭시키기 위해 녹색 크립토나이트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슈퍼걸의 정신을 조종하고 슈퍼걸을 통해 간접적으로 킹콩까지 통제합니다. 이 상황은 정말 기묘하면서도 다소 황당합니다. 킹콩은 말 그대로 심프가 되어 슈퍼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녀에 대한 그의 집착은 너무 강해 완전히 그녀의 영향 아래 놓였습니다. 한편 이야기는 다시 슈퍼맨 아니면 그의 부재로 돌아갑니다. 배트맨이 나서서 저스티스 리그에게 말합니다. 타이탄들이 메트로폴리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를 정리 중이며 도시는 대피 중입니다. 필요한 마지막 준비를 마치세요. 우리의 최후의 결전은 메트로폴리스의 센테니얼 파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은 시각 배트맨과 나이트윙은 슈퍼맨의 부재에 대해 논의합니다. 고질라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 슈퍼맨은 활동 불능 상태에 빠졌고 팀은 그 공백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에서 슈퍼맨이 빠진 모습은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가끔 멋진 일을 해내는 영웅들의 집합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막강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동력이 빠진 느낌이죠. 나이트윙은 모두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 밖으로 꺼냅니다. 슈퍼맨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배트맨은 늘 그렇듯 냉정한 리더로서 답합니다. 나가서 준비를 하세요. 메트로폴리스에서 만나겠습니다. 이 장면은 배트맨이 슈퍼맨의 신체를 사용해 그를 회복시키려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암시를 심어줍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코믹스의 끝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로이스 레인이 깨어나 보니 슈퍼맨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흔적도 없이요. 이로 인해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배트맨이 슈퍼맨을 납치, 수펄랩한 걸까요? 이야기는 다시 두움의 군단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타이탄들을 DC 유니버스로 불러오는 촉매 역할 외에는 비교적 활동이 적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렉스 루터가 메카고질라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심지어 크립토나이트로 구동되는 슈트를 입고 말이죠. 이야기의 핵심 반전은 렉스 루터가 메카고질라를 완전히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움의 군단이 타이탄들을 잡으러 대체 현실로 갔을 때 그들은 타이탄들을 조사하고 그에 맞서는 방어책을 개발하는 조직 머날처에 대해 알게 됩니다. 머날처는 타이탄들의 강점과 약점을 연구하며 메카고질라도 그 방어책 중 하나였습니다. 렉스는 머날처의 설계도를 손에 넣어 이를 DC 유니버스로 가져왔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메카고질라를 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거대한 계획은 순수한 힘을 통해 자신이 진정한 몬스터의 왕, 즉 최강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렉스가 전장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하는 건 배트맨이었습니다. 배트맨은 자신의 거대한 제이글 스타일의 로봇 슈트를 타고 등장합니다. 마치 거즈라 부스터 아머 같은 느낌이죠. 당연히 배트맨입니다. 왜 거대한 로봇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렉스는 놀라며 묻습니다. 대단하군. 머라체에서 가져온 모든 자료를 이용해 메카고질라를 조립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네 로봇을 만들었지? 배트맨의 대답? 준비 시간. 프랩 타이머. 배트맨에게 준비 시간이 있다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거대한 제이글 슈트를 만들었고 그게 전부입니다.
추가 질문이 들어오면 그는 단순히 팀의 협력 덕분이라며 대답을 회피합니다. 물론이죠, 배트맨. 준비 시간이라니. 뭐 당신 방식대로 해요. 중요한 건 배트맨의 슈트가 타이탄, 특히 메카고질라와 맞서 싸우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어지는 전투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진정한 타이탄들의 충돌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전투는 배트맨과 렉스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타이탄들이 전장에 도착하며 상황은 절대적인 혼란으로 치닫습니다. 그린 랜턴 군단과 DC 유니버스의 다양한 슈퍼히어로 팀들이 각각 다른 타이탄들과 싸우기 위해 분산됩니다. 이로 인해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배틀 로얄이 펼쳐집니다. 완전히 광기 어린 장면이죠.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그린 랜턴들이 실제로 메가조드를 형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빛 구조물들을 결합해 하나의 거대한 메가조드 스타일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은 정말 장엄합니다. 물론 그런 로봇을 그린 파워레인저 같은 누군가가 등장해 박살낼 때까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린 레인저는 화이트 레인저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랜턴들이 힘을 합치자 전투는 더욱 격화됩니다. 도나 트로이와 원더우먼도 전장에 합류합니다. 솔직히 말해 도나 트로이는 일종의 저렴한 원더우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원더우먼이 다가갈 수 없는 셀럽이라면 도나 트로이는 좀 더 현실적인, 마치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친근한 캐릭터죠. 도나 트로이와 원더우먼이 전투에 합류하며 약간의 피해를 입히고 있던 중 레드 후드와 데미안 웨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배트윙을 조종하고 있는데 이 배트윙이 모두의 예상 밖으로 미니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솔직히 이 배트윙 로봇 하이브리드가 실제로 판매된다면 단번에 사서 제 DC 코믹스 리버스 플래시 첫 등장 4인본 옆에 전시할 겁니다. 전투는 격렬하게 진행되며 모든 이들이 타이탄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슈퍼걸과 킹콩이 전장에 등장하며 전투의 역학이 완전히 바뀝니다. 슈퍼걸은 엄청난 힘을 자랑하며 원더우먼이나 그 어떤 슈퍼히어로와도 대등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초반에 저스티스 리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슈퍼걸은 단순히 이야기가 진행되며 사라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었죠. 그러다가 고릴라 그로드가 등장합니다. 그는 초록 크립토나이트 뿔을 들고 슈퍼걸을 계속 조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녀를 저스티스 리그를 공격하는 무기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사실이 밝혀지자 저스티스 리그는 초점을 전환합니다. 이제 슈퍼걸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주된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 킹콩이 개입하며 상황은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킹콩은 등장과 동시에 다른 타이탄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킹콩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며 어쩌면 고질라보다도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타이탄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부숴버립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킹콩이 갑자기 그린 랜턴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린 랜턴들이 강력하고 멋진 팀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새로운 위협은 예상 밖의 상황이었고 그들에게 압도적인 위기로 다가옵니다. 그린 랜턴들은 그들의 메가조드를 활용하며 고릴라 그로드가 슈퍼걸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들은 좋아, 그녀를 처리해야겠군 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기도 전에 전투는 킹콩과 그린 랜턴들 간의 대규모 대결로 전환됩니다. 킹콩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린 랜턴들이 거대한 초록 로봇 구조물로 주먹을 날리자 킹콩은 미소를 짓는 듯합니다. 마치 더 강하게 와야지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손쉽게 로봇의 주먹을 받아내고 로봇의 팔을 깨끗이 뜯어낸 뒤 땅에 내던집니다. 마치 그들을 조롱하는 듯합니다. 이게 너희 최선이야. 초록빛 로봇으로 나를 때리겠다고. 너희는 젤리 덩어리 같아 보이는데 사랑과 생각의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야. 뜯겨나간 팔은 그린 랜턴의 일원인 가이 가드너의 것이었습니다. 킹콩의 공격으로 가이 가드너는 구조물 밖으로 날아가 땅에 강하게 추락합니다. 가이가 일시적으로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자 킹콩은 고릴라 그로드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잔인합니다. 킹콩이 그로드의 머리를 밟아 즉시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영웅들이 점점 밀리고 있으며 저스티스 리그가 선택지가 거의 바닥난 듯 보입니다. 이쯤 되면 슈퍼맨이 등장해 상황을 역전시킬 거라고 기대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대신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쿠아맨입니다. 네, 아쿠아맨이 전장에 나타납니다. 종종 농담의 대상이 되곤 하지만 이번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의 등장은 영웅들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하지만 그가 혼자서 킹콩, 그로드의 세력, 그리고 두움의 군단을 상대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쿠아맨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는 물리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깊은 인물입니다. DC 리버스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쿠아맨이 슈퍼맨을 이긴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슈퍼맨 말입니다. 그래서 아쿠아맨도 충분히 강력한 존재지만 이번 혼란을 진압하기에 충분한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키드 플래시가 등장합니다. 그는 마치 스트리트 파이터의 이 혼다처럼 빠른 연타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의 연속 펀치 장면은 정말 멋지며 상대를 가차없이 몰아붙입니다. 이야기는 점점 핵심 갈등으로 좁혀집니다. 배트맨과 렉스 루터 S의 콩콩.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순간 킹콩이 배트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진진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비스트 보이가 전투에 합류합니다. 비스트 보이는 DC 유니버스에서 가장 멋진 능력을 가진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사실상 어떤 동물로도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그의 상상력에 달려 있으며 그 가능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비스트 보이는 한 걸음 나아가 자신만의 킹콩 버전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서사시적 대결. 비스트 보이의 킹콩 vs의 진짜 킹콩. 탄도만 비스트 보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킹콩과 대등하게 싸웁니다. 이건 말이 됩니다. 킹콩의 힘과 크기는 일반 슈퍼히어로들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지만 비스트 보이가 그와 같은 형태를 모방하며 그 근육량과 순수한 힘을 발휘한다면 이는 공정한 싸움이 됩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고릴라 그로드의 크립토나이트 뿔을 파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뿔은 슈퍼걸, 그리고 확장적으로 킹콩에 대한 그의 정신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린 에로우가 뿔을 겨냥해 화살을 쏘지만 빗나갑니다. 그때 데미안 웨인과 제이슨 토드가 팀을 이루어 공격합니다. 특히 제이슨의 정밀한 사격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며 그는 그로드의 헬멧의 뿔을 정확히 날려버립니다. 뿔이 파괴되자 슈퍼걸과 킹콩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깨닫고 즉시 후회에 빠집니다. 우린 완전히 잘못된 편에 서 있었던 것 같아. 누군가 말합니다. 정말 그랬네요. 이 시점에서 그린 랜턴들이 도착하며 분위기는 더 긴장됩니다. 그들은 가이 가드너를 죽인 고릴라 그로드에게 분노하며 정의를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기도 전에 암살자들의 리그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스컬 크롤러를 데려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야기 초반에 암살자들의 리그가 스컬 크롤러의 해골을 손에 넣었다고 했었죠. 비록 제가 이 해골이 킹 기도라의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여러분이 제 희망을 산산조각 냈죠. 어쨌든 스컬 크롤러는 스컬 아일랜드 출신이며 보통 킹콩의 숙적입니다. 하지만 스컬 크롤러들을 더 넓은 세상에 풀어놓는다고요? 그것은 혼란의 레시피입니다. 이 생물들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이야기가 격렬한 결말에 도달합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이 바다로 떨어지며 고질라가 갇혀있던 물속에 충돌합니다. 충격과 함께 울려 퍼지는 목소리. 고질라,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슈퍼맨이 돌아왔습니다. 슈퍼맨 vs 고질라.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전에 슈퍼맨이 돌아오는 이야기에서 끝났던 부분의 약 10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야기의 초반부에서 고질라와 슈퍼맨이 싸웠던 장면을요. 그 싸움에서 고질라는 슈퍼맨에게 더 큰 세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죠. 하지만 슈퍼맨은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여러분도 댓글로 어떻게 슈퍼맨이 고질라에게 질 수 있냐며 놀라워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코믹스에서 설정된 방식으로 슈퍼맨이 고질라에게 패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후 슈퍼맨은 로이스에게 자신이 돌아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배트맨과 아이폰 사이보그를 부르는 별명으로 DC 코믹스에서 걷고 말하는 아이폰처럼 묘사되곤 하죠. 이 슈퍼맨을 치유 매트릭스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슈퍼맨이 죽은 후 캐릭터를 되살리는 데 사용되었던 거대한 플롯 장치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트맨과 사이보그는 장치를 이용해
슈퍼맨을 태양으로 순간이동시키는 붐 튜브를 만들었죠. 태양의 태양광 방사선으로 슈퍼맨은 빠르게 치유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건 슈퍼맨이 마침내 로이스에게 결혼을 제안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고질라와 킹콩이 공격하기 전 슈퍼맨이 하려던 일이기도 했죠.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의 영상을 정리한 재생 목록을 영상 끝에 첨부할게요. 중요한 건 슈퍼맨이 로이스에게 청혼한 후 다시 자신의 일을 처리하러 떠난다는 겁니다. 로이스가 슈퍼맨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나중에 달콤한 시간을 가질 시간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요. 그 다음 디스트로케와 치타로 시점이 전환됩니다. 치타는 DC 코믹스 역사에서 정말 몇 번 안 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맡습니다. 이 둘은 토이만을 추적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슈에서 일어난 사건은 렉스 루터와 두옴의 군단이 드림스톤이라는 물체를 손에 넣으면서 시작됩니다. 드림스톤은 꿈을 현실로 바꾸거나 다른 차원에서 무언가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돌이에요. 이 경우 고질라와 킹콩의 차원에서 그들을 포함한 다른 타이탄들을 DC 유니버스로 끌어왔습니다. 이 모든 동안 모두가 토이만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밝혀진 건 그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고질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토이만은 그 발에 밟혀 죽고 말았거든요. 이제 남은 질문은 드림스톤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 돌이 고질라, 킹콩, 그리고 다른 타이탄들을 원래의 세계로 되돌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킹콩과 메카고질라로 시점이 전환됩니다. 렉스 루터의 계획의 일부였던 이 장면은 그의 최종 계획처럼 보였죠. 메카고질라의 설계도를 이용해 자신만의 제익을, 즉 거대한 메카고질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는 메트로폴리스를 초토화시키고 있었고 이로 인해 모든 타이탄들이 한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거대 돌연변이 형태의 스콜크라울러입니다. 이름이 스콜크라울러가 맞는지 확실하진 않아요. 저처럼 이 타이탄들의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임의로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스티브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아마 영상이 진행되면서 이름이 바뀔지도 몰라요. 이 스콜크라울 아니면 제이슨이라고 부르죠. 현재 여기에 있는 다른 타이탄들 사이에서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결국 킹콩에게로 귀결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자유난투, 배틀로얄 같은 상황입니다. 이 점이 저스티스 리그를 당황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상황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특정 편을 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저스티스 리그는 최대한 파괴를 막고 이 싸움을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타이탄들 사이에는 저스티스 리그가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트맨은 그의 거대 안티고질라 배트맨 슈트를 입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며 이리저리 적들을 때려눕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렉스와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와중에 그린 랜턴 소속의 가이 가드너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건 좀 실망스러워요. 최근 몇 년간 가이 가드너는 그린 랜턴 세계에서 희생양처럼 여겨져 왔으니까요. 그린 랜턴이 나오는 이야기에서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항상 가이 가드너가 선택되죠. 블랙 볼트와 이뉴먼즈가 사라진 길을 가게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편 여기서 멋진 장면 중 하나는 또 다른 그린 랜턴인 제시카 크루즈가 비스트보이를 냄새염으로 깨우는 장면입니다. 냄새염이 그들에게 있다는 건 몰랐네요. 냄새염은 여러분이 완전히 기절했을 때, 깨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이크 타이슨이 제이크 폴을 때려눕히듯이 강력하게 쓰러뜨렸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제이크 폴이 냄새염을 쓰는 걸 봐도 놀라지 마세요. 왜냐면 그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비스트보이가 깨어난 후 그는 팀에서 가장 유용한 캐릭터 중 하나로 활약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이 가드너의 반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나중에 정말 멋진 방식으로 돌아오니 기억해두세요. 진짜 멋진 순간이니까요. 다음으로 킹콩과 제이슨의 싸움으로 시점이 전환됩니다. 킹콩에게는 이런 싸움이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 스컬 아일랜드 같은 작품을 본 사람이라면 이런 종류의 적과 싸우는 데 익숙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기서 유일한 변수는 제이슨의 크기입니다. 정말 거대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비스트보이가 자신의 킹콩 버전으로 변신해 싸움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비스트보이가 정말 강력하고 유능한 캐릭터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DC 코믹스의 비스트 월드라는 이야기에서 비스트보이의 강력한 힘이 잘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DC 관련 콘텐츠를 다룬 지 오래되어 아직 커버하지 못했지만 진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캐릭터는 정말 차원이 다른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모든 슈퍼히어로들을 상대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 후 저스티스 리그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스컬크롤러와 제이슨의 변종들을 진압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변수는 렉스 루터입니다. 어느 정도 질서가 회복되자 주요 초점은 메카고질라로 옮겨집니다. 메카고질라는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언급된 샤잠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두움의 군단에게 포획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무모하게 날아다녔기 때문인데 첫 번째 이슈에서 슈퍼맨이 고질라에게 패배한 것도 사실 샤잠이 더 큰 방해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슈퍼맨이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순간에 고질라가 그를 압도한 것이죠. 물론 고질라가 어쨌든 그를 이겼겠지만 그 타이밍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슈퍼맨은 두움의 본부로 달려가 샤잠을 구출합니다. 이제 수펄길, 카라 조일과 슈퍼맨, 그리고 샤잠까지 포함해 3명의 슈퍼맨급 캐릭터가 전장에 투입됩니다. 체스에 비유하자면 체스판에 퀸 3개가 있는 상황과 같아요. 사실상 게임 끝이죠. 샤잠은 형, 미안해. 내가 사실상 널 죽게 만든 것 같아. 내 실수야 라며 사과합니다. 슈퍼맨은 괜찮아, 친구 라고 답하며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처리하러 떠납니다. 샤잠이 전장에 등장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렉스 루터와 그의 메카고질라 외에도 다른 타이탄들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그때 그린 랜턴들이 거대한 갑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치 메가조드처럼 통합된 힘을 발휘하며 배트맨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나머지 팀원들이 타이탄들과 맞서 싸우고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타이탄들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최대한 제압하는 데 집중하며 멋지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은 정말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킹콩과 제이슨의 싸움에서도 제이슨은 워낙 강력해서 킹콩을 압도합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랜턴 반지 기억하시죠? 드디어 그 반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방식으로요. 반지는 제시카 크루즈를 지나가며 그녀를 이게 뭐야? 라고 놀라게 하고 곧바로 킹콩과 연결됩니다. 킹콩이 그린 랜턴이 된 거죠. 이 장면은 정말 멋집니다. 킹콩이 그린 랜턴이 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드라이트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전투 도끼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린 랜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들은 기술적으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종종 나오는 질문, 슈퍼맨이 랜턴이 된 적이 있나요? 에 대한 답은 예일입니다. 실제로 덱사미트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는 크립톤을 떠나 덱삼이라는 행성으로 간 크립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슈퍼맨만큼 강력했고 그린 랜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네스트로 콜포엘 동안 슈퍼보이 프라임에게 패배했습니다. 아마 그 전쟁이 맞을 거예요. 정말 멋진 이야기였죠. 이 영상의 설명란에 관련된 재생 목록을 링크로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이야기를 참고하고 있으니까요. 킹콩이 그린 랜턴으로 변신한 모습은 분명히 멋지지만 그린 랜턴의 핵심은 상상력입니다. 예를 들어 카일 레이너라는 랜턴은 아주 독창적인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반면 할조던은 주먹 같은 단순한 구조물을 만드는 경향이 있죠. 할조던도 멋지지만 카일처럼 상상력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킹콩은 솔직히 말해서 가장 똑똑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원숭이에 불과하니 자신이 아는 것을 상상합니다. 만약 킹콩이 킹콩 군대를 만들어냈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저스티스 리그에겐 공포스러운 일이겠지만 분명히 멋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킹콩이 단순한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스토리가 하나로 수렴되기 시작하는 건 슈퍼맨이 고질라와 대면하러 가면서입니다. 이전 영상의 끝부분에서 슈퍼맨이 이야기 좀 하자라며 나타나는 장면으로 끝났죠. 고질라는 모든 파괴와 죽음을 야기하는 존재지만 본질적으로는 단순하고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슈퍼맨은 이 점을 알아차리고 즉시 고질라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면서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슈퍼맨이 단순히 고질라를 물리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아쿠아맨,
배트맨, 그리고 몇몇 다른 이들이 고질라를 가둔 사슬을 풀어줍니다. 이 사슬을 제거함으로써 고질라가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것이죠. 그 목표는 고질라를 더 큰 싸움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다시피 고질라는 몬스터들의 왕이니까요. 물론 킹콩이 더 멋지지만요. 고질라는 결국 이 모든 갈등을 끝낼 존재가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슈퍼맨이 고질라를 데리고 현장에 도착하자 고질라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얘들아, 난 싸움에 대가고 오늘 내 장사는 아주 잘 돼. 그러자마자 고질라는 행동에 나섭니다. 한편 배트맨은 렉스 루터를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배트맨, 슈퍼걸, 도나 트로이, 원더우먼, 샤잠이 함께 메카고질라의 팔을 뜯어내며 무력화시킵니다. 이후 배트맨은 메카고질라를 들어올려 등을 꺾습니다. 이는 나이트폴에서 베인이 배트맨의 등을 부러뜨린 상징적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클라이맥스가 시작됩니다. 슈퍼맨이 독자들을 향해 날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배경에는 고질라가 함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멋져서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고 싶을 정도입니다. 고질라가 등장해 킹콩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제이슨은 잘 처리했군. 이제 내가 맡을게. 고질라는 단 한 방으로 제이슨을 제압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슈퍼맨과의 협력 덕분이죠. 고질라의 원자열선과 슈퍼맨의 히트 비전이 결합된 이 장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협업이지만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킹콩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며 멋진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타이탄들은 사실상 모두 진정합니다. 그리고 그린 랜턴 반지는 결국 킹콩을 떠나게 되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킹콩이 그린 랜턴으로 활약하는 단독 코믹스나 미니 시리즈가 나왔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우주를 누비는 그린 랜턴 킹콩을 상상해보세요. 정말 대단할 겁니다. 이후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더우먼이 묻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하지? 토이맨의 위치를 찾아야 하고 드림스톤도 찾아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남아있어. 슈퍼맨이 대답합니다. 토이맨은 이미 죽었어. 고질라 발에 밟혀서 죽었다더라고. 치타 얘기를 들었어. 슈퍼맨은 현장에 오면서 데스스트로크와 치타가 드림스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드림스톤이 있어. 타이탄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건 내가 처리할게. 원더우먼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와, 슈퍼맨. 어떻게 드림스톤을 찾았어? 슈퍼맨은 이렇게 답하죠. 그게 원더우먼. 이걸 플롯 디바이스라고 부르더라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방식이야. 물론 이건 완전히 사실은 아닙니다. 알고 보니 토이맨이 드림스톤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림스톤을 들고 있다가 고질라 발에 깔려 죽었고 슈퍼맨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 어느 정도는 진짜 플롯 디바이스가 맞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이야기는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드림스톤은 모든 타이탄들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렉스 루터는 감옥에 수감되고 슈퍼맨은 드림스톤을 다시 고독의 요새로 가져갑니다. 이후 슈퍼맨과 로이스 레이는 피크닉을 즐기며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도 공원에서 더욱 가까워질 시간을 계획하고 있었겠죠. 이 장면은 마치 그 이상한 틱톡 영상처럼 약간 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텐트 아래 숨어있던 사람들 말이에요. 어떤 영상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 특이했죠.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평화롭게 보내세요.